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적절한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보고자 하는 거죠. 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하시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금리를 통해서 어떤 변화, 이런 금융, 정책, 대내외적인 어떤 경제 여건,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을 공부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또 필요로 하거든요. 각각 이 논리에 대해서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이론을 갖고 상승론도 나오는 거고 하락론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수요와 공급 단순하게 가자는 겁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느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방향성만 정확하게 보고 가면 다른 것들은 좀 부수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가장 쉽고 단순하고 명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 정확하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한 모습만 보고 간다고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이 부동산 매매 동향을 보면은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전세 시장의 전세 가격은 지금 상승하는 그런 기조에 있잖아요. 네.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공급적인 측면을 좀 한번 본다 그러면 우리 서울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올해 내년 특히 후년 그 후년에는 공급 물량이 굉장히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입주 물량이 16,000가구, 또 내년에는 약 3만여 가구입니다. 하지만 26년, 27년은 2, 3천 건밖에 안 되는 입주 물량입니다. 결국 공급 부족이라는 게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 게 지금 맞지 않습니까? 공급 물량, 예정돼 있는 물량을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거래량이 굉장히 저조하고 보합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22년 말에 거래 절벽이 시작이 됐고 작년 초부터 거래량이 다시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감소하면서 작년 말에 약 1,800건 정도 위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올 1월 달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집계량을 또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는 작년 12월 달보다는 조금 더 상승된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매 거래는 지금 약보합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팽배되어 있고 또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 지역 일부 지역만 급등을 하고 그 외에는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거래량이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또 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거래량이 조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거래량이 조금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거래가 지금 보합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전세 시장을 또 지켜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좀 위축되면서 전세 계약이 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39주 연속 전세 시세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년도하고 많이 유사하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네. 그때도 리먼 사태, 금융위기 이후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런 상태에서 매매 거래량은 위축된 상태에서 전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시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매매는 보합, 전세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율을 봤을 때도 작년 말까지만 해도 50%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해서 지금 50%대 후반, 60%도 넘고 있는 단지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매매는 보합, 전세 거래는 증가, 결과적으로 전세가는 상승, 요 공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을 보면은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매매가 상승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전조 증상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대 시장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임박해져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만간에 임대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완화 정책이 임박해 보인다는 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전세 시장 자체 이런 것들이 서민 주거비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로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가가 급등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굉장한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세 물량을 공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이 임대시장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한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에서 임대시장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임대시장의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시장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주택임대사업자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전 정부에서 거래량을 줄이기 위고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투기 주역으로 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위축이 되고 임대시장도 같이 위축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우리가 1시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방법도 미리 얘기를 했지만 아직 후속 보완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임박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 따지면서 이런 걸 정확하게 집어내기는 어렵죠.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 물량이 적은 2, 3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장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은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답이 뻔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이 바로 매매, 매수, 투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되거든요. 물론 한 템포 좀 빨리 움직이면 더 좋은 타이밍이 되겠지만 안정적인 시점을 본다 그러면 다른 정책보다도 다주택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이 하나만 나온다고 해도 시장은 크게 변화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만 명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이 나올 타이밍을 대표님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멀지 않고 이 3, 4분기 안에 거의 99% 이상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3, 4분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개인의 투자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를 해야겠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재정 상황, 투자 목표, 그리고 위험 감수 능력 등을 감안을 해서 올바른 현명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